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드디어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앞 광고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그것도 대기업 제품이죠. 바로 삼성 노트북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 들어온 이 광고이니만큼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박스를 보면 박스가 꽤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 노트북이니까 뭐 나름대로 기본적인 퀄리티는 되겠지만 IT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몇 가지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 사상 최초로 언박싱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제품은 이렇게 가로로 굉장히 길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갤럭시 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자, 기본적으로 어댑터가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로 들어있어요. 네, 세상 참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벽돌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요만한 게 한번 볼까요? 자,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깔끔한 흰색이 있고요. 예, 제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이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들고 다닐 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무게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조심히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 노트북을 사는데 마우스를 줘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마우스도 색깔이 깔끔한 흰색 마우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우스라 뭐 크게 큰 기대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누가 봐도 마우스예요. 더도 말고 그냥 마우스입니다. 뜯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우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충전용 케이블, C2C 케이블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자, 박스 양쪽에 이렇게 종이로 튼튼하게 박싱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자, 여기 이렇게 예쁘게 부지포로 쌓여져 있는 제품이 나옵니다. 이 제품의 컬러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열어보면 깔끔한 블랙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의 외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시작해서 그런지 다 같이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사이에 이 종이를 걷어내면 깔끔한 키보드가 보입니다. 일단은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언박싱을 하자마자 여기 보이는 건 인텔 코어 i7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7이면 코어가 무려 10개짜리고요. 그 중에서 2개는 고성능 코어, 그리고 8개는 굉장히 효율적인 코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제가 쓰고 있는 12인치 노트북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풀사이즈 키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패드까지 있어요. 정말 사무용으로 입력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여기 터치패드도 굉장히 넓어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윈도우즈 11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윈도우즈 안 주는 깡통 PC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양들, 뭐 메모리, 램, SSD 이런 것들은 비슷한 제품들하고 굉장히 유사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있는 부품 간의 하모니라든지 보드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은 테스트용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돌려서 성능 체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품을 일단 이렇게 외관만 살짝 보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집에 들고 가서 며칠 동안 빡세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빡세게 노트북을 써보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노트북을 열심히 써봤는데 몇 가지 좋은 점, 그리고 또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본 노트북, 자, 바로 여기 있죠. 일단은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들어갈 때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는 이 노트북이 15인치가 넘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무게는 아주 가벼운 축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몹쓸 정도의 무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무거운 감은 있는데요. 그 정도는 내 근력과 엔진 강화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노트북이 보면 어떤 CPU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인텔
옵코 i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12세대란 말이죠. 보통 이 CPU는 어느 순간부터 AMD의 리사순 아줌마가 모든 것을 다 씹어먹겠다라고 했는데 이 12세대부터 그게 또다시 인텔의 반격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13세대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제품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2세대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CPU다라고 하는데, 자, 12세대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를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탐색기로 가서 탐색기에서 내 PC에 가서 속성을 한번 보면 이 PC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12세대 젠 인텔 R 코어 T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i7에 1, 2,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CPU인지, 똑같은 i7이라도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자, 여기 12메가 캐시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바일 CPU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 출시를 보니까 2022년 Q1에 출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올해 출시되어 있는 따끈따끈한 CPU라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 나온 CPU들이 이제 좀 있으면 풀리기 시작할 텐데 그건 내년에 풀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올해 뭐 아주 늦은 겨울 이렇게 풀리게 되면, 자, 지금 미친 듯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내년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사려고 할 때 그 비용이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i7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권장 가격이 이 CPU가 $469예요. 이 $469를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바로 이 노트북 가격의 반 이상의 CPU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좋은 게 여기에는 코어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CPU에 코어가 10개가 들어 있는데 2개가 퍼포먼스 코어, 그리고 8개가 그렇죠, 안정되어 있는 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부분의 코어들은 평상시에는 쉬고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재미난 걸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Run Cach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깔았고요. 여기 모퉁이에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뛰고 있는 게 보이죠. CPU가 3.6%. 다시 말해서 얘는 CPU를 많이 쓰면 고양이가 더 열심히 뛰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3.6이라서 고양이가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PU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다른 지표로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서 작업 관리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업 관리자에 가보시면 CPU, 메모리, 디스크, 그리고 GPU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GPU는 조금 아쉽습니다. GPU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VIDIA 이런 본격적인 GPU가 아니라 내장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GPU인데요. 자, 이 노트북의 용도를 뭘로 할 것이냐, 이걸로 우리가 그냥 한 오버워치 정도 하는 용도라고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CPU인데, 그거 말고 본격적으로 이걸로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하고 이런 고급의 풀 HD 게임 그런 것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 프로그램 정도 쓰고,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시청 이 정도로는 충분한 사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차고 넘치는 사양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리소스 모니터를 열어서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CPU 부분을 한번 볼게요. CPU 코어 수가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데 CPU 전체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CPU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본다면 중간중간에 보면 CPU가 이렇게 파킹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CPU들이 전부 다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켜놨다고 해서 계속 전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일 자체가 굉장히 작을 때는 CPU 코어들을 하나씩 꺼두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전등들 안 쓰는 방이 있으면 전등을 꺼두죠. 그것처럼 CPU 안에서도 일이 없을 때는 하나 둘 꺼서 초저전력으로 이걸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CPU의 부하가 거의 걸려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저전력으로 동작이 된다. 사실 인텔이 AMD에 비해서 CPU의 미세 공정이 조금 딸리긴 해요. 근데 그걸 아키텍처와 이런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걸 한번 본다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걸 저는 업무용 노트북이라고 봤을 때 카메라는 굉장히 요즘 중요하죠. 그렇죠.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카메라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에 보면 자동 프레이밍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잡아가요. 뭐 요즘에 이 정도는 핸드폰에서도 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노트북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우리가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부스스 하거나 화장을 안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화면 리터칭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강하게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 마치 비비크림 바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뽀사시한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따로 다른 게 없어도 화상회의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가 양쪽에 잘 포함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영화 한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었군요. 어쨌든 소리가 양쪽에서 나오는데 이 바디 자체가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소리는 섬세하진 않아요. 굉장히 고급의 섬세한 음질은 아닌데 그래도 충분한 음량이 나와서 조금 여유 있게 들린다라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괜찮고 들고 다니기에 디자인도 괜찮고 한데 아쉬운 점을 뽑는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 밝기입니다. 이 화면 밝기를 보통 니트라는 단위로 하는데요. 요건 한 300니트 정도 되는데 정말 좋은 거는 1000니트까지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니트는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밝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여기 아무래도 15인치다 보니까 거의 풀 사이즈의 키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가 이렇게 빡빡하게 다 들어있는데 방향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방향키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키감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냥 써볼만한, 사용해볼만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키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i7에 굉장히 좋은 성능의 노트북, 그리고 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하고 연동이 되거나 아이폰과 맥북처럼 연동이 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집 근처에 있는 AS 센터에서 AS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일까? 오늘 바로 네이버 통합 검색에 가서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를 봤더니 자, 최저가 109,900원 이렇게 나오네요. 한 100만원 정도 되는 노트북을, 그것도 삼성전자 노트북을 i7에 환율이 적용되기 전에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요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제품 판매처를 한번 봤더니 판매처별 최저가가 보니까 코인 BMS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삼성 공식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 BMS에서 나오는 이 최저가 109,900원. 정말로 110만원 안 맞추려고 일부러 1,000원 빼준 것 같은 이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노트북이나 이런 제품들은 신학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내년까지 갈 거 없이 올해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걸로 굉장히 하드코어한 작업들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로 야외에서 좀 많이 밝은 데서 작업할 때는 화면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만 빼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포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측면에 보면 USB-A 타입 하나, HDMI 그리고 무려 램 포트가 있고요. 다음에 USB-C 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USB-C 타입이 여기 왼쪽에만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하고 연결한다든지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좀 돌려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한 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노트북 잠금 장치 그리고 USB-A 포트 그리고 3.5파이 헤드셋
네, 요즘에는 아이폰 때문에 이 헤드셋 잭만 보면 굉장히 고마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D 메모리 카드. 자, 이런 것들이 풀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은, 네, 제가 들고 다녀도 네, 굉장히 안정적인 디자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오늘 이 삼성 노트북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모델, 네,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업무용으로 써야 돼. 혹은 내가 대학생인데 뭔가 리포트로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노트북 모델이다 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